갑시다. 그래요. 자, 오늘 이 부분 하러 갈 겁니다. 수학적 귀납법 이용한 등식, 부등식, 그리고 배수의 증명. 자, 일단 화면 좀 꺼놓고 오늘은 아니다. 화면 안 꺼도 되겠다. 하나, 둘, 셋. 자, 가자. 오늘은 뭐다? 수학적 귀납법의 두 번째 파트. 진짜 말 그대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파트. 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등식, 너네 체계 순서에서는 두 번째가 배수, 세 번째가 부등식. 나는 등식, 부등식, 배수 순서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야? 모든 장수 n에 대해서 an이라는 수열이 이러이러한 규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일단 첫째 항 하나 던져주지. 물론 두 개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제공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차로 가자 그냥 an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an에다가 그 전의 항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그럼 첫째 항이 주어지면 거기다 d를 더해서 두 번째 항 만들었네. 또 두 번째 항이 나왔으니까 또 다시 한번 d를 더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드네. 네 번째 항 만들고 또 d 더해서 다섯 번째 항 만들고 또 d 더해서 여섯 번째 항 만드는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게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물론 등차 등비는 그래도 결국은 일반항을 만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정의된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해보면 등식에 대한 증명도 똑같아. 자, 일단은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뭐든을 떠나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그 밝히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를 증명을 하는 거야. 등식이 성립하든 부등식이 성립하든 또는 뭐 배수가 나오든 그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뭐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음. 어쨌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합니다를 증명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 등식에 대한 증명은 그래서 밝히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모든 자연수 중에 첫 번째 자연수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대입을 해주면은 뭐 어떤 등식이 있을 때 좌변이 3이고 우변이 3이니까 성립하네. 좌변이 5고 우변이 5니까 성립하네. 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대입을 함으로써 성립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뭐 2도 넣고 3도 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5번 하면은 6번째 항부터 다 성립하냐? 아니잖아. 6번째 항부터 틀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또 추가적으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로 간다. an이 주어지면 an 플러스 1번째의 항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처럼 얘도 k번째가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라는 요 순서로 가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단계에서 해줄 얘기야. 자, 다시 한번 2번 파트에 이건 지웠다 다 했을 거야. 2번 파트의 큰 흐름은 k번째가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도 성립한다. 얘가 성립 안 하면 얘도 안 하겠지. 얘가 하면 한다라는 걸 밝히고 싶은 거야.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 좀 하고 갑시다. 나 같은 경우는 수학적 귀납법을 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남들이 설명을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나의 욕심이 조금 있는 게 사실 수학적 귀납법 증명 단어는 요 문제를 봐도 알겠지만은 빈칸 추론으로 나옵니다. 수능에서는요, 일단 수학적 귀납법이 여태까지 나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 빈칸 추론 문제는 난이도가 좀 더 높아야 돼. 그러기에는 수학적 귀납법은 너무 쉬워. 그래서 어디로 많이 내냐? 너희들은 특히나 고3 필수 과목이 확통이잖아. 물론 고2 때 하는 학교들도 많지만. 어쨌든 고3 때 배워야 되는 필수 과목이 확통이다 보니까 확통에서 무조건 빈칸 추론 낼 거야. 확통에서 빈칸 추론 나오면 꽤 많이 어렵거든.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로 내지 갑자기 수학적 귀납법을 가지고 내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수학적 귀납법은 거의 99%다 내신 대비라는 얘기인데 내신 대비용이라는 단원이다. 오케이? 내신 대비용 단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내신에서는 근데 뭐가 나올 수 있어? 서술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래서 나는 그 녀석을 너희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또는
그냥 빈칸 추론형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또는 뭐 그냥 증명하는 과정이 이렇게 해서 증명되는 거야 알겠지라고 했을 때 증명까지 제대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냥 빈칸 추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게 이제 나의 개인적인 좀 기대랄까 욕심이랄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사실 수학적 귀납법 단원은 있잖아. 핵심 몇 가지만 딱딱 파악을 하면 사실은 진짜 쉬워.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빈칸 추론이니까. 서술형 대비는요. 사실 교과서에서 풀어본 문제가 다니까 사실 답을 달달 외워버려도 돼.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되고 진짜 쉽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나는 그냥 너희들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 증명하는 거 과정 자체를. 알겠죠? 뭐 그건 참고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좀 말이 길어질 텐데 K번째가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K번째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해. 몰라. 그냥 가정만 하는 거야. 만약에 성립한다면 그러면 뭐야? K번째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N은 K라고 하자. K번째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N은 K일 때의 식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 식을 가지고 적당한 변형을 통해서 K 플러스 1번째 식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면 그럼 얘가 참이면 얘가 또 참인 거지. 적당한 변형을 한 거니까. 오케이? 자, 그 적당한 변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양변에 똑같은 뭔가를 더하는 거야. 물론 곱할 때도 있고 나눌 때도 있을 수는 있겠지. 이 색깔 다시 바꿔서 다시 써줄게. n이 아니라 양변의 네모를 더하면. 자, 다시 한번.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주면은 얘가 참이야, 얘도 참이지.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잖아. 근데 얘가 K번째 식이고 얘가 K 플러스 1번째 식이 나온다면 1일 때 성립했지? 그럼 2도 성립하는 거야. 2가 성립했네? 2가 성립하면 3도 성립하는 거야. 3이 성립했네? 3이 성립하면 4도 성립하는 거야. 이 흐름이야. 이게 귀납법 증명의 기본적인 틀이다.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양변에 그래서 뭘 더할 건데 어떤 수 임의로 아무거나 막 더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n은 k일 때의 식이 있을 거야. 그때 n이 k일 때의 좌변 등식이니까 는 n이 k일 때의 우변 해서 둘이 같다라는 등식이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서 양변에 네모를 더할 건데 그때 누구를 더하냐면은 이거 다시 씌울게요. 좌변이 n은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이 되도록 뭔가를 더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변은 그냥 더 뭔가 네모가 더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갑자기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만들어지지 않아. 뭔가 k번째의 우변에다가 네모가 더해져 있는 형태로 아직 눈에 안 보일 거야. 근데 너희들이 연산을 통해서 뭔가 식 정리를 해보다 보면은 얘가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k 플러스 1번째의 식이 만들어졌네. 따라서 n은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요 흐름 잡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끝. 그래서 제일 많이 네모 박스 뚫어놓고 나 물어보는 게 뭐다? 요거야. 뭘 더한지 알아야 돼. 아무거나 막 더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양변에 1 더하면 성립하지. 2 더하면 성립하지. 근데 그게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성립한다로 끝내려면은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부터 맞춰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물론 다시 말하지만 항상 더하는 건 아니고 뭔가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도 있기는 해. 제일 많은 게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알았음? 끝. 자, 그걸로 뭔가 책 문제와 다른 문제 하나를 풀고 가볼게요. 자, 뭘 풀어볼 거냐면 우리 수열의 합 시그마를 하면서 증명하지 않았던 공식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 1제곱, 2제곱, 3제곱. 제곱이다 이거. 그런 식으로 해서 n제곱까지 더한 게 뭐지? 서영아? 넘기지 마! 그러면 뭐지? 아니! 시그마 K제곱 공식이요. 아니 이거는 알고 이거는 뭐야 이게 알아니 이제. 뭐야 그래서.
이거는 왜 몰라? 같은 건데? 네가 더 이상해. 아, 시그마가 없어서? 그래, 6분의. 성희도 혹시 이거는 아는데 저걸 몰랐던 거야? 아, 쉣. 아, 쉣이라니. 미안해. 자, 6분의 뭐예요? n 플러스 1. 그렇지. 자, 얘를 증명을 해보자. 어떻게? 너희들이 직접. 자, 연장 같은 거 꺼내고 보시고요. 끄적끄적 한번 해봅시다. 그거 필요한 사람, 연장이나 뭐 이면제 같은 거 필요한 사람 손. 아, 오케이. 잠깐만 줄게. 아, 자, 보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간다. 일단 첫 번째 단계 n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좌변은 뭐가 돼요? 그냥 1제곱이에요.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통 좌변 우변 좀 따로 쓰는 편이에요. 알았죠? 그냥 1제곱는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해도 상관은 없음. 자, 어쨌든 얘는 뭐다?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1. 오케이, 성립했다, 맞지? 1은 1이다. 뭐 이딴 건 당연히 안 보여도 되죠.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말만 이렇게 쓰면 그냥 k를 넣어보는 거지. 1제곱, 2제곱, 3제곱부터 해서 n제곱. 우변은 n이 아니지. k제곱. 우변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나누기 6. 여기서 이제 뭐 한다? 양면에 뭔가를 더합니다. 뭘 더할래요? 그렇지. k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너무 쉽죠? 를 더하면 를 몰라? 그냥 더해. k 플러스 1의 제곱 을 맞네. 자, 그거 더하니까 뭐가 돼? 1제곱, 2제곱 생략. k제곱 있었고 k 플러스 1제곱까지. 근데 우변은 바로 갑자기 이게 k 플러스 1, k 플러스 1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일단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나누기 6이 있었고 거기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해진 거야. 됐죠? 이걸 뭐 합니다? 정리합니다. 뭐로? k 플러스 1 나누기 6이라는 공통수를 한번 묶어보자. 그럼 첫 번째 녀석은 여기 남은 게 누구야? 2k제곱 플러스 k겠지. 여기는 남은 게 뭐야? 없던 6이 생겼으니까 분자에 6이 생기면서 6k 플러스 6. 됐니? 그럼 2k제곱에 플러스 7k 플러스 6이잖아. 인수분해 되네. 1, 2, 2, 3. 그래서 뭐다? 그냥 쳐도 되겠다.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형태를 일부러 뭐 여기다가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것처럼 형태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해요? 간다.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쓰기도 하는데 k 플러스 1 플러스 1로 보통 많이 써요. 그리고 2k 플러스 1 플러스 1 꼴로 바꿔서 일부러 저기다가 k 플러스 1 넣은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러면서 n은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라고 마무리 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 잠깐 치울게. 그리고 여기서 1번과 2번에 의하여 주어진 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뭔지 알겠음?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지워봐. 지워봐가 아니라. 있나 모르겠다, 근데. 저 문제. 저 문제는 없고 비상에 있네. 하지 말자. 자, 넘어간다. 자, 다음. 그런데 뭐는 부등식은요? 살짝 달라집니다. 자, 간다. 부등식은 뭐가 어떻게 추가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첫 번째는 똑같아요. 일단은 수학적 귀납법 증명 그 흐름, 원리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두 번째,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n은 k일 때의 좌변과 일단 부등호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해놓을게. n은 k일 때의 우변이 있으면서 말 그대로 n은 k일 때의 부등식이 등장한 거야. 알았죠? 근데 이거는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식. 여기서 뭔가 또 양면에 뭔가 작업을 하겠지. 그때 작업을 하는 것도 똑같아. 양면에 네모를 더하면 자, 그럼 양면에 네모를 더해주면 뭐가 돼?
좌변이 맞춰지는 거지.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뭐가? 등식은 있잖아. 똑같아야만 하는 거잖아. 1이라도 더 차이 나면, 2분의 1이라도 다르면 다른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얘를 정리하면 무조건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만들어져. 정민아, 여기 집중 안 해. 우변이 무조건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일단은 K일 때의 우변에다가 뭔가 네모를 더해 놨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너희들이 이거를 식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안 만들어져. 달라. 아예 분모부터 다르게 생겼어. 얘는 K 플러스 1인데 얘는 K 플러스 2여야 해. 원래 들어가야 되는 K 플러스 1번째 우변은 K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돼. 분모부터 달라. 어떻게 맞춰? 못 맞추죠? 자, 그래서 뭐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맞지? 그래서 최소값도 0이 나온다라고 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맞아, 틀려? 맞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범위는 맞잖아.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아닐 뿐이지. 지금 우리는 최소값 찾는 게 아니거든. 범위 찾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부등식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실제로는 얘보다 얘가 작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걸 밝힌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녀석을 밝혀주러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건 좀 더 지울게. 한편이라는 말로 갑자기 다른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해. 뭘 하기 시작한다? 이 둘의 대소비교. 대소비교를 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둘이 뭐 해보는 거다? 빼보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다 보니 얘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지. 그럼으로써 우리는 뭘 밝힌 거야? 얘보다 얘가 작은 건 아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K 플러스 1번째 우변. 따라서 N은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과 N은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이 어쩌고저쩌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굳이 안 쓰고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리고 1번과 2번에 의하여 라고 합니다. 마무리는 똑같아요. 오케이? 그럼 밑에 과정은 생략하고 어디? 다시 한번 이 초록색 부분. 갑자기 뭔가 어떤 두식을 빼는 작업을 하게 될 거야. 한 편이라고 하면서. 그때 요놈과 K 플러스 1번째 우변 둘이 빼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 여기다가 빈칸, 여기다가 빈칸 이런 거 많이 뚫어놔요. 아시겠죠? 오케이? 끝! 부등식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런데 부등식에도 그게 있나? 서술형이 있나? 없지? 자, 1099번입니다. 다음 거 할까?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냥 내가 문제 써줄게. 다른 문제 가지고 와야겠다. 우리가 지금 대수지. 여기 있는 거 하자. 증명 부등식. 자, 문제 써줄게요. 흐짜. 애니. 이게 제일 심플하겠다.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1 플러스 h의 전체 n승이 1 플러스 nh보다 큼을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해 주는데 단 h는 양수입니다. 자, 요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 한번 해보세요. 기기. 간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n이 뭐일 때? 2일 때부터 보면 되겠지. 1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밝혀야 되는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자연수 2일 때. 대입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좌변을
1 더하기 h의 제곱입니다. 뭐요? 1 더하기 2h 더하기 h제곱이죠. 우변은 그냥 1 더하기 2h입니다. 당연히 h제곱이 양수기 때문에 성립한다. 맞지? 원래는 그 과정까지 조금 더 말을 해주겠네. 이때 h제곱은 양수이므로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어제는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이야. 그럼 뭐다? 1 더하기 h의 k승은 1 더하기 kh보다는 큰 상황이야. 거기서 양변에 뭘 더한다고? 아니, 더 뭘 한다고? 1 더하기 h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를 곱하는. 그래서 뭘 만드는 거? 1 더하기 k에, 아니, 1 더하기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일 때의 좌변을 만드는 거야. 뭐? 여기가 이걸로. 그런데 우변이 뭐야? 1 더하기 kh에다가 1 더하기 h를 한 번 더 곱한 건데 이거 아무리 정리해봐야 1 더하기 k 플러스 1h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끊어. 우변 굳이 정리할 필요도 없음. 어차피 다른데. 여기서 이제 한 편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지. 뭘? 지금 만든 이 우변 1 더하기 kh 곱하기 1 더하기 h에서 1 더하기 k 플러스 1h를 빼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하는 겁니다. 뭐요? 1 사라지고 kh 사라지고 h 사라지고 남는 것만 쓰자. 그럼 뭐 남아? kh 제곱 남지. 또 남는 게 있나? 없지. 이거 하나 남지. 얘가 양수잖아. 왜? k는 자연수, h는 원래 양수인데 어차피 제곱이라서 0도 아니거든. 따라서 줘 하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요 과정 하나가 추가되는 게 그냥 등식과 다른 점. 그거 하나만 달라. 알았죠? 그럼 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한 두어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정리될 거고. 알았음?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배수 쪽 한번 풀러 가봅시다. 자, 마지막 배수입니다. 배수. 자, 어떠한 식이 예를 들어서 6의 배수임을 증명을 하시오. 이딴 식으로 등장할 거야. 뭐 8의 배수임을 증명하시오. 9의 배수임을 증명하시오. 이 6의 배수라는 말이 필요해서 그냥 하나의 예시로 뭔가 개념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일단은 똑같아. 또 역시 n이 1일 때 대입해서 직접 성립함을 증명을 하면 돼. 알았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 한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k번째 식, 이번에는 좌변 우변이 있는 게 아니라서 n은 k번째의 식 자체가 그냥 나와요.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식으로 나와. 그 녀석을 뭐? 6의 배수로 두는 거야.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 여기서는 어땠어? 뭔가 네모를 더함으로써 k 플러스 1번째의 식을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지.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 그냥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그냥 씁니다. 냅다. 그냥 냅다 써요. 그리고 이 식을 뭐 일반적으로 전개겠지. 전개를 해보면서 식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거야. 그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 뭐가 만들어진다? 1부는 k번째의 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외 나머지 뭔가가 더해져 있는 방식으로 갈 건데 그때 그 나머지 식을 좀 더 정리를 함으로써 6으로 묶이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럼 6의 배수 완성이지. 왜? 6의 배수 더하기 6의 배수니까. 따라서 얘가 6의 배수면 얘도 6의 배수인 거야. 얘가 6의 배수가 아니면 얘 이거 전체도 6의 배수가 아니겠지. 그래서 어쨌든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똑같이 1번과 2번에 의하여 점점점점점 끝. 이게 다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개식죠. 자, 책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자. 자, 아니야. 책 문제 말고 내가 주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짜라란 배슈 여기 있다. 간다. 이번에는 너무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아니다. 너무 쉬워도 상관없겠다. 간다. 뭘 설명을 해볼 거냐면 갑니다요. 이거 책에 있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3승 플러스 5 곱하기 n이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보세요. 비기. 역시나 별거 없죠? 자, 갑니다. 모든 전선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가 6의 배수임을 성립해보자. 첫 번째 n에다가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뭐 나와요? 1 3승 플러스 5 곱하기 1, 즉 6. 오케이, 성립. 두 번째 n이 k일 때 k 3승 플러스 5k가 6의 배수야? 몰라. 모르는데 그냥 6n이라고 가정만 해두는 거야. 그러면서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서 뭐야? k 플러스 1에 샴승 플러스 5 곱하기 k 플러스 1이 만들어졌죠. 이 녀석을 정리를 합니다. 전개를 하는 거죠. k 3승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플러스 5k 플러스 5입니다. 뭐예요? 보이나요? k 3승 플러스 5k가 보이고 남아있는 것들 정리를 할 때 어떻게? 3k로 묶어서 k 플러스 1 남겨놓고 나면은 그 뒤에 6이 더해져 있어요. 그때 k 3승 플러스 5k가 뭐예요? 6n이죠. 그러면 끝났어. 왜요? 뒤에 여기 6은 6의 배수잖아. 얘는 3의 배수인데요가 아니지. k는 자연수야. k가 홀수면 k 플러스 1이 짝수라서 2의 배수가 있을 거고 k가 짝수면 이거 자체가 2의 배수일 거야. 그래서 얘는 6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책 문제 몇 번이었지? 이거 너희 교재 아니지? 그 교재도 보면은 이때 3k 곱하기 k 플러스 1은 6의 배수이므로 주어진 등식은 k 플러스 1일 때도 6의 배수이다 라고 하고 끝내. 알았냐? 6의 왜 6의 배수인지는 말로 설명했는데 뭔지 이해하지? 그거는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알았죠? 뭐 굳이 설명충이 되고 싶으면은 그냥 써도 상관은 없고. 알았음? 끝. 이렇게 설명 끝.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이야. 뭔지 알겠죠? 대충 흐름을. 자, 그런데 모든 문제가 내가 정해준, 내가 써준 이 방식으로 설명이 끝날까? 그건 아닙니다. 빈칸 추론형 문제를 보다 보면은 조금씩 다른 풀이들이 있어. 근데 자,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학교 선생들이 시험을 내줘. 서술형에 냈을 때 세상 처음 보는 등식을 갖다 주면서 보여줄 수도 있기는 해. 근데 너희들이 한 번도 안 풀어본 등식인데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라는 문제는 여기서 안 벗어날 거야. 알았죠? 두 번째, 풀어본 녀석 중에서 이제 뭐 학교 교과서에 풀어본 녀석들 중에서 서술형 낼 만한 건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야. 그래서 풀어본 내용을 까먹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진 않아. 근데 서술형을 제외한 빈칸 추론형 문제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똑같이 풀 것이라는 생각 자체는 조금 접어둬야 돼. 뭐냐면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데 등식이나 부등식 문제 중에 양변에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배수처럼 K번째를 가지고 뭔가 더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K번째 식이 있는데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K 플러스 1번째 식을 그냥 써서 변형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 좌변이 뭔가를 더하거나 빼기나 곱하거나 나누는 방식으로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을 못 만드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2 곱하기 K의 K승, N이지.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가 있었어. 그럼 그 다음은 2n에 n 플러스 1승이면 양변에 2n을 곱하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K에서 K 플러스 갈 때 얘도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뭐 양변에 뭘 넣을래? 못 만들잖아. 양변에 뭐 곱할래? 싸그리 없애고 싸그리 곱하면 모를까? 그지?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있고 이때는 K 플러스 1번째 예식을 써놓고 변형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최근에 2학년들 지금 대수가 이제 정규 수업이라 가지고 풀어봤는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그거 하나만 풀어보고 갑시다. 알았죠? 이번에는 화면 보여줄게요.
지워도 됨? 이게 뭐야? 응? 그런데 됐다. 볼까? 부등식 이건가? 여기 있다. 이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지워도 돼? 얘 지운다? 자, 잘 보이냐? 거의 잘 안 보이지? 글씨 너무 조그마하지? 그냥 뽑아줄게. 알았죠? 잠깐만 기다려. 뭐를 잘못 봤었냐면 요 점점점점점 요거. 나는 이게 곱하기 점점점 생략 1이 아니라 이 식을 나 1번식이라고 부른 줄 알았어. 근데 1까지 계속 곱하는 거더라. 아무튼 뭐 n에다가 지금 6 이상 어디 갔어? 6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니까 6일 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빈칸 조련을 푸는 너희들 입장에서 이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사실 빈칸만 잘 봐도 돼. 알았지? 근데 나는 일단 설명 좀 할게요. 어쨌든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다 보니까 요 식을 만들었어. 이게 뭐다? k일 때의 다시 한번 n이 k일 때의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뭐 하고 있어? k 플러스 1번째 이 식을 만들고 있어. 물론 좌변만. 맞죠? 가본다. 그래서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바뀌었어? 아까 말했던 거 그대로 나왔지. 2n이 아니라 2분의 n이었구나. 2분의 k 플러스 1이요. 그 녀석에다가 k 플러스 1을 한 거니까 여기 좌변에다가 뭔가를 곱함으로써 얘를 만들어 나가거나 하는 거는 아니야. 못해. 오케이? 그러다 보니 이 식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지. 부등식이 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변을 곱하거나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식이 뭘까 도대체? 가본다. 천천히 갈게요. 2분의 아니야. 2분의 2의 k 플러스 1승분해라고 하자. 2의 k 플러스 1승분해 k 플러스 1의 몇 승? k 플러스 1승이야. 그런데 자 k 플러스 1번째 식의 일부분의 k번째 식 누구? 얘를 만들어야 되거든. 2분의 k의 k승을.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 분자에 있는 각각 k 플러스 1승, k 플러스 1승을 뭐 했다? 뜯는 거야. 뭐는? 2의 k승 따로 그 다음에 k의 k승은 바꾸자. k의 k승은 내가 어디 갔어? k의 k승은 내가 필요해서 가지고 온 거야. 없던 놈을 내 맘대로 막 곱했으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k의 k승을 분모해서 곱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남아있던 누구? 2도 함께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분자는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1승입니다. 알았나요? 그런데 그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1승을 k 플러스 1의 k승이랑 k 플러스 1 하나로 따로 뜯은 거지. 그러면서 누구는? 이 녀석은 2분의 k의 k승으로 따로 쓴 거예요. 이 자가 좀 이상하지. 그리고 뭐 정민아 왜 이렇게 멍 때려 오늘. 자 남은 거 계속 한번 살펴보자.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바라봐? k승은 k승과 함께 k분의 k 플러스 1의 k승으로 그리고 남은 건 뭐다? 2분의 k 플러스 1만 따로 쓴 거야. 됐냐? 그때 가운데 있는 저 녀석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이 1 더하기 k분의 1의 k승이잖아. 맞지? 2분의 1 이거 있거든. 맞냐? 자 갑니다. 여기서 누구만 보면 얘만 보면 뭐 K 아니냐 그거? 요 녀석만 보면 뭐해? 크겠지. 뭐보다? 초록 색깔 녀석. 뭐보다? K번째 식. 이거. K 곱하기 K-1 곱하기 K-1 곱하기 1까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는? 얘는 뭐 하대? 알려져 있다. 이보다 크다. 그리고 세 번째 얘는 그냥
똑같이 쓰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작으니까 당연히 곱한 것들도 작겠지. 그때 이 우변을 정리를 해주면 뭐 나와요? 약분을 하면서 k 플러스 1 곱하기 k 곱하기 k 마이너스 1 곱하기 점점점 1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서 n은 k, 여기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n은 k 플러스 1번째 식에서도 성립한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음? 뭔 말인지 알겠음? 끝. 여기까지. 요 방식이 부등식에서도 쓰인다 했던 게 이 문제입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책 숙제를 풀면서도 이런 문제가 한두 개 등장할 수는 있기는 하다. 알았지? 그거는 뭐 조금 참고하시고. 근데 서술형 증명에서는 굳이 쓰이진 않을 거야. 물론 뭐 모든 문제가 안 쓰인다는 건 아니야. 연습용 문제다 보니까 문제집에서도 쓸 수 있기는 하지. 뭐 100%안 쓰인다는 건 없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숙제 잘 풀어오시고요. 풀어오는 게 아니네. 한번 잘 풀어보세요. 알았죠? 해설지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원이라서 얘네들은 빈칸 출연형이다 보니 대부분이. 알았죠? 그리고 큰 흐름 자체가 벗어나지 않고 가끔 등장하는 예외는 역시 답지 보면서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단원입니다. 아무튼 알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방학 동안 고생 많았고요. 자, 대수라는 과목 한번 쭉 연습 좀 잘 해보면서 요번 학기 동안에 대수를 공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앞에 배웠던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 어떻게 했었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뭐가 조심했었어야 되는지 밑과 진세 조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도 뭐 세부적으로 막 2 사인 3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뭐 제대로 그려보는 거는 까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뭐 사인 앞에 붙은 a는 진폭을 결정하고 x 앞에 붙었던 뭐 b는 뭐 주기를 바꾸는데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 정도 큰 흐름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장 공수 1, 2에서 필요한 거는 우함수, 기함수, 대칭함수, 주기함수 같은 것들은 공수 1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한번 했던 거 기억나지? 삼각함수 때 많이 했었지. 그 녀석들은 왜 등장하냐면은 어느 단어에서 배워오세요라고 정해진 게 없어. 사실은 너희들이 읽어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대칭꼴인 거, 주기함수 꼴인 거, 반복함수라고 하자. 반복되는 꼴인 거.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같은 것들은 언제 쓰이겠어? 이차함수에서 계속 쓰이겠지. 대칭, 우함수. 기함수는 만나기 힘들겠지만. 뭔 소리인지 알겠죠? 원점 대칭 함수는 만나기 힘들겠지만 그거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가지고 대수 쪽에 뭐 까먹었다면 대수 쪽에 있는 내용 한번 더 찾아봐서라도 꼭 좀 기억하는 식으로 해주면 공수 1, 2에서도 그런데 요긴하게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뭔지 알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 대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고생드렸어요. 너는 내일 정규 수업 때 보고 서희는 빠이. 나중에 기회 되면 보는 걸로.